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한 체대 체조부 선수들을 상대로 벌어졌던 계약금 강제 송금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 8시 뉴스에서 다 얘기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판다 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끝판팀 권지윤 기자고 제 옆에 고정현 기자, 유수환 기자, 하륜 기자, 화강윤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 개요를 잠깐 화강윤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처음에 취업하고 나면 이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첫 월급을 타는 날일 겁니다. 한 사람이 이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성과를 사회에서 인정받고 한 사람의 경제인으로서 자립하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너 첫 월급 나왔으니까 기부 좀 해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교들이 이런 연락을 했고 또 이걸 거부하지 못하고 졸업생들이 첫 계약금의 10%, 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까지 내왔다는 게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체육특성화 대학이죠.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 체조부에서 적어도 10년 넘게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체조 선수들 실업팀과 계약했을 때 이 받은 계약금을 10%, 첫 계약금의 10%를 조교 그리고 또 학생 통장으로 내왔다는 게 저희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강윤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저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굉장히 장시간 또 광범위하게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보도에 전해드렸던 내용들 말고도 더 많은 선수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선수들을 통화하고 만나면서 의아했던 점이 저희가 취재했던 선수들 대부분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점입니다. 마치 한 명이 표현을 하듯이 같은 표현을 굉장히 일률적으로 사용했는데 너무 당연했다.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10%를 내는 걸 알게 된다. 또 이 선배들이 내왔으니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입학한 신입생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4년 가까이 내재화를 하는 거죠. 아, 나도 졸업할 때 되면 이걸 내야 되는구나. 문제의식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졸업하고 갑자기 전화가 이 조교로부터 걸려오면 어디 계좌로 얼마를 내. 이런 식의 어떤 표현에도 왜 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쓰는 거죠? 라는 기본적인 질문 자체도 할 수 없었던 구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관련해서 전해드렸지만 이 피해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 미투 피해자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자 앞에서 숨죽이고 있었고 좀 이상한 일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수환 기자가 말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인터뷰를 참여했지만 이 계약금의 10%를 강제로 내야 된다는 거를 그냥 누가 말하지 않고 저절로 알게 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의아한 게 마치 졸업할 때 조교가 전화해서 이런 데 쓸 거니까 내라. 그때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 입학한 신입생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체대는 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숙사에도 있고 선수촌에서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후배들과 부대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졸업할 때 계약금 10%를 내야 된다. 학교 측에서 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관행 또는 문화로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체조부를 여러 차례 찾아갔고 실제 저희가 보도를 며칠 앞두고 이제 공식 해명문까지 저한테 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체조부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던 이 체조계의 이 핵심 인물인 A 교수가 해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40년 전부터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이 에어컨도 없는 체육관에서 땀방울 흘리는 후배들을 위해 발전 기금 형식의 운동복, 운동화, 세탁기, 선풍기, 보강식비 이런 것 등을 기부해 왔고 한 10년 전쯤부터는 실업팀에 입단하는 선수들이 계약금의 10%를 보내왔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통이고 자발적인 기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4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체대라는 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국립대학교입니다. 국가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체조부를 한번 찾아갔을 때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한 수십 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면 일반 에어컨보다 훨씬 비싼 건데 한 건물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수십 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는 곳이 한체대인데 이게 뭐 운동복, 운동화, 세탁기 살 돈이 없어서 학생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요걸 사왔다라는 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해명이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체조계를 모독하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 저희가 그걸 이해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쓰고 댓글도 좀 나온 걸 보면은 대부분의 뭐 국민들, 네티즌들, 누리꾼들이 이 반응 자체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이 해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게 한체대 체조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보면 기금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찾아갔을 때 뭐 해명이라는 게 뭐 이제 뭐 단체복 했다, 뭐 회식비 썼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한테 보내온 해명 문서에서는 어쨌든 기금 사용 내역을 좀 알려줬어요. 실제 사용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고 본인들이 이제 썼다는 두루뭉실한 내역을 보내줬는데 그것도 역시 좀 보고는 저는 좀 이제 일감은 이런 거 이렇게 썼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남자 훈련 추가 비용 그리고 뭐 보강식비,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영양식 같은 거 체육하는 활동 하시는 분들은 좀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음식 그리고 뭐 훈련 비용을 좀 추가로 한다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회 출전 추가 비용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국제대회 출전 선수 경력금 및 포상금을 아니 뭐 학교 비용이나 아니면 국가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객출 받아가지고 냈다 이런 뜻이고 또 명절 선물 비용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 미화원 분들 그리고 뭐 식당 직원들 경비 직원들 명절 선물을 아니 뭐 교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학과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서 받은 돈을 이 명절 선물 비용으로 냈다. 그리고 또 뭐 학과나 아니면 체조부에서 내야 되는 각종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도 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냈다는 건데 사실 좀 터무니없고 이 액수 자체도 뭐 미미한데 이거 온갖 거를 다 집어넣느라고 이렇게 기금 사용 내역을 저희한테 뭐 1번부터 10번까지 보내왔는데 대부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적 지원이 있긴 하지만 이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집행되는 부분도 없고 이게 집행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학생들한테 받은 돈을 썼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 학교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시스템 정비나 그런 걸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원들이 국회나 아니면 뭐 기재부 뭐 이런 데서 가서 좀 설득을 하거나 집행을 빨리 해달라고 해야 할 일이지 이걸 학생들한테 받은 돈으로 내는 거는 좀 터무니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뭐 다른 학과나 다른 부서에나 이런 일이 있는지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유독 체조부만 이런 게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수환 기자 취재하는 중에 실제 뭐 이 체조부 측에서는 뭐 보강식비, 그다음 뭐 회식비 뭐 이런 거를 썼다고 하지만 이런 뭐 혜택을 못 받았다는 피해자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제 공식 입장에 담겼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만난 학생들은 4년 동안 회식한 기억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강식비라고 이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고갈될 수 있으니 좀 값이 있는 그런 식사를 보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구내식당이라고 하죠. 그런 학내 식당을 주로 이용했고 거기 밥이 잘 나와서 학교에서 난 밥을 먹은 기억밖에 없다. 나가서 먹을 때는 정말 가끔씩 주말에 이제 동기들이랑 어디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우리끼리 가서 우리 돈으로 내고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 해명 자체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앞서서 공식 입장을 설명해 주셨지만 더 황당했던 거는 저희가 직접 이 교수를 만났을 때 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싫은 소리 잘한다. 뭐 교수가 시킨다고 다 따라하지 않는다. 뭐 심지어 이 제보가 언론사에 갔다는 것부터가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방증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납부했다는 점에 대한 어떤 보강 설명을 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을 할 수가 있지 싶었습니다. 네, 그 체조부의 그 문제 A 교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 해명문을 보면서 계속 납득이 안 됐던 게 이게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화경민 기자, 이게 어떤 특정한 선수는 이거를 기금, 흔히 기부금이라 생각해서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건? 연말정산에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이고 계약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체조 선수들이 뭐 넉넉한 선수들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연말정산을 받아보려고 학교에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 왜냐하면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입금을 학생 계좌 또는 조교 계좌, 개인 계좌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도 없었고 또 그게 기부금 처리가 세액공제가 될 수도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게 입금 계좌 주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현 기자는 이제 그 체조부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이 체조부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기금, 기부금을 낸 사람들 명패도 있지 않나요? 네, 학교 본관, 그러니까 한체대 지원이 진짜 빵빵하다고 느낀 게 본관을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더라고요. 본관을 완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본관에 보면 학교 발전 기금, 그러니까 고액의 기부금을 낸 사람들 명패를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최소 단위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만 기부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명패를 달아주고 이렇게 명예롭게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데 이 체조부 이 실업팀 계약금 10% 이상 낸 분 중에는 500만 원 이상을 낸 분도 있고 500만 원 낸 분도 있고 그 이하를 낸 분도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이 돈이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부금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그 세액공제도 안 해주게 그거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측도 뭐 학교 측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 측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진짜 후배를 위해서 이런 돈을 낸다고 하면은 지정 기부라는 걸 할 수 있다. 꼭 체조부 학생들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돈을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뭐 다른 데 쓰이는 걸 우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왜 개인 계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받아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한체대 학교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완전히 체조부의 어떤 공식 설명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설명은 있는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학교 측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이어진 일에 대해서 뭐 전혀 몰랐다. 뭐 선수들이나 이제 뭐 다른 학부모들의 제보가 있었을 텐데 전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좀 저희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장기간 벌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어찌됐든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그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유수환 기자 어떻게 이거를 좀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사실 처음에 이 제보가 들어온 건 한두 사례 정도였어요. 이제 학교에 10%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조금 늦게 납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이 체조계에서 소문이 난 것 같다. 라는 식의 어떤 토로에서 시작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듣다 보니 10%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마치 뭐 대학생이 졸업하고 연봉의 10%를 내는 것 마냥 계약금의 10%를 내는 거냐. 어떻게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냐.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취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이 사실 그래서 모두 나서서 이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까지 이루어진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수의 졸업생을 한 명 한 명 다 전화를 하고 컨택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두 사람의 좀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피해자가 다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좀 느꼈고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접촉했던 선수들은 좀 말하기 꺼려진다. 앞으로 선수 생활 해야 되는데 이 체조계 실세인 지도자들에게 찍히면 어떡하냐. 내가 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좀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좀 설득하기 위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보호를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팀은 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절대 선수들이 특정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용기를 좀 내달라고 하는 저희의 이제 요청에 결국 응답을 한 게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화강훈 기자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전화기를 붙잡고 또 막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또 이제 피해자분들을 설득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나요? 예, 이게 뭐 유수한 기자와 이제 제가 나눠서 열심히 많은 선수들 접촉해봤는데 사실 운동을 그만둔 선수들도 있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현역으로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체조 선수들 또 뭐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 또는 뭐 실업팀에 지금 입단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은 바로 옆에 지도자들이 이제 한체대 선배들 또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데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고 또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정말 딱 하나 후배들한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저희들한테 주의를 부탁했어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제 같이 뭐 취재를 했지만 사실 이제 유수한 기자나 이제 고정현 기자, 뭐 하룡 기자, 화강현 기자 전부 다 피해자들 설득하다가 이제 뭐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했을 때 그날 만사를 제치고 가서 이제 막 전국을 누볐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때 늘 함께 했던 게 이제 우리 하룡 영상 기자인데 하룡 기자가 이제 영상 기자 이제 한 10년 차죠. 예. 예. 뭐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비파인드 속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예. 이번 피해자들은 어떻었나요? 일단 뷰파인더로 본 피해 선수들은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 이제 근처에 있는 신체 건강한 청년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전에 다른 사건들의 피해자들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호소하는 반면에 이번 피해 선수들은 발언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단답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번 피해자들이 방송 인터뷰를 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가서도 사실 그 현장에서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 아이템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OTT 다큐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얼굴을 노출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표정이나 목소리 등의 단서를 추가로 얻으면서 더 상황에 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의 노출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는 다 제작상으로도 가렸는데요. 이제 촬영을 할 때도 실루엣으로 이 형태만 남기고 이제 편집상에서 블러 처리라고 해서 흐림 효과를 주고 또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과할 정도로 신원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는 이 사건의 특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A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좁은 체조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입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좀 더 이 피해자들의 이 말에 주목해가지고 이 내용에 주목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하룡 기자 굉장히 뭔가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무슨 학자 같았어요 지금. 네.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제 돈이 얽힌 문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를 갔는지를 당연히 사용처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선수들이 강제로 그 체조부 측에 내면서 이 돈을 어디 썼는지가 당최 궁금하더라고요. 저도요. 좀 확인된 게 있나요, 고정현 기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년치 계좌를 한번 확보를 했는데요. 그때 2013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쓴 한 2년간 체조부 계약금, 실업팀 계약금 10%를 넣은 이 계좌인데 선수들이 넣은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통장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이전 한 대략 한 4천만 원이 한 2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출금이 45번 이루어졌는데 그중 36번이 ATM 인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한 거죠. 한 1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뽑아 쓴 건데 이게 100만 원 현금을 인출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쓴 건지 뭐 어떻게 쓴 건지 이걸 전혀 알 수 없는 사용처다. 그리고 뭐 한 번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한 체대가 올림픽 서울 이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 ATM기에서 계속 돈을 뽑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광주에서 전라도 이제 전남 광주에서 한번 뽑는 게 있는데 이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인가요? 뭐 그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학생들한테 회식을 해주려면은 바로 체크 카드를 끌던지 뭐 그렇게 해서 밥을 사주던지 하면 될 텐데 그 대회 그 있던 와중에 이렇게 100만 원을 뽑아 쓴 거 보면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자기네들끼리 회식을 한 건지 뭐 학생 전체를 사준 회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체크 카드가 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체크 카드가 분명히 있었고 긁은 흔적도 있어요. 근데 고작 2년 동안 3번 긁었는데 뭐 2만 원짜리 밥 한 번 사 먹고 3만 원짜리 밥 한 번 사 먹고 그리고 뭐 가전제품을 샀다고 하는데 한 번 산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세탁기 같은 거를 샀는지 뭐 냉장고를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산 흔적이 있어서 딱 3번, 2년간 3번 긁은 게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현금 인출이다. 100만 원 단위로 계속 돈을 뽑아 쓰는 건데 어디서 쓰는 건지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의심이 됐던 게 이 800만 원이 인천 아시안 게임 직후 한 달 뒤에 이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체조 종목 조정관을 했던 CC라는 분한테 이제 저희가 입금된 걸 확인을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뭐 아시안 게임과 무관하다고는 하지만은 좀 그 과정을 좀 더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C는 자기는 한 체대 A 교수와 동문이다. 같은 학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 교수 말로는 이 돈은 분명히 재학생들을 위해서만 썼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자기 동기한테 그냥 어렵다고 돈을 뽑아서 빼준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그런 사적 유용 형태가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뽑아 쓴 것도 저희가 아마 출처를 좀 명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불법성 여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지금 말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체크카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체크카드 중에 3번을 결제했는데 하나는 뭐 전자제품 샀다 치고 2번은 뭐 음식점에서 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제 한 3, 4만 원 수준이던데 그 체조부 매년 그 학생 수가 어떻게 돼요? 박광용 기자? 1년 입학생이 이제 뭐 7명, 8명, 10명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회식은 아니죠. 그렇죠. 회식이라고 보긴 어렵죠. 2명, 3명에서 뭐 자기 식사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후배들을 위해 쓴 거라고 하는데 학생들을 위해 쓰는 거라고 하는데 뭐 좀 의심이 가긴 하네요. 정작 이 계좌주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네. 뭐 카드도 안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카드도 그러니까 다 줘버렸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ATM 인출이 100만 원씩 뭐 한 자리에서 몇 분 안에 600만 원을 뽑은 게 이게 찾아보니까 ATM기가 이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1일 최대 600만 원이 한도가 있는데 그걸 꽉 채워서 그 자리에서 인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은행이든 이제 보면 보이스피싱 인출범이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이게 수상한 행위인데 왜냐면 요즘에 누가 ATM기에서 현금을 몇백만 원씩 뽑습니까? 근데 이런 행태를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는 이 돈의 사용이 굉장히 뭐 자기들도 이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근데도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계좌 내역이 취재가 됐다는 내용을 몰랐을 때 답변이지만 이게 뭐 금융계좌로 입금해서 이제 투명하게 관리된 거다. 다 이제 뭐 공금계좌로 관리된 건데 뭐가 문제냐. 이건 유용한 게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좀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이게 그 체조부 측에서는 투명하게 관리를 했다. 꼼꼼하게 상세하게 관리했다는데 가장 꼼꼼하고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체크카드잖아요. 다 기록이 되죠. 기록이 되는데 시간과 액수와 왜 체크카드가 있는데 그 현금으로 뽑았었는지 그거는 사실은 아직도 저도 왜
그 사실 이제 회식을 하거나 뭐 옷을 샀다 뭐 하면은 다 100만 원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잔액이 남을 텐데 그걸 입금한 흔적도 한 번도 없고 그건 또 뭐 어디다 썼는지 좀 궁금한 점이 저금했나?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 뭐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조금 전까지 이제 많이 언급됐던 그 체조부 A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체조계 거물, 상당한 실력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피해 선수들은 이제 이런 강제 송금 배우로 이제 A 교수를 지목했는데, 저희가 이제 A 교수를 몇 차례 만났는데, 고준 기자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나요? 예. 뭐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유수환 기자가 처음 만났죠. 그렇죠. 예. 한번 만나고 이제 뒤에 만났는데 저희가 뭐 체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 뭐 여홍철 아니면 뭐 양학선 선수 이 정도인데 그 이전에 활약했던 굉장히 스타 플레이였고 또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신이 과거 활동했던 국제 대회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이 쫙 깔려 있고 지금도 뭐 체조 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뭐 이분이 바로 A 교수입니다. 근데 가서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찾아가서 그 800만 원에 대해서 물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교수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냐? 라고 물었더니 빌려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네. 그건 이제 그분들의 얘기고 그 말을 믿어준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아니냐, 사적 유용이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법적으로 또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횡령이 되더만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말이냐 이거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했는데 술은 안 먹었다 뭐 무슨 말인지도 하여튼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속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온 게 아마 A 교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유수환 기자는 처음에 이제 A 교수 만났는데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봤지만 정말 우리가 통상의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발언도 좀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A 교수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 딱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더라고요. 왜 오셨냐? 왜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시냐? 뭐 카메라 뭐 치워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SBS 기자고 뭐 이런 내용으로 취재를 하러 왔다라는 내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를 보여서 한체대라는 어떤 국립대학교 교수신 만큼 어떤 공인의 이제 자리에 계시는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절한 해명을 주시지 않았던 게 이제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A 교수가 이제 대한체조협회 굉장히 고위 임원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협회에서 주요 보직을 다 맡아왔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굉장히 경기력 향상 위원회 같이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또 관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각 주요 대회에서의 심판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10년 내내 맡아왔어요. 그만큼 이 체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해왔던 건데 정작 만났을 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취재진을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시기도 하시고 앞뒤가 다른 설명을 내놓으시는 거 보고 저는 되게 예상과 달랐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가 보통 이제 반론을 딸 때는 상대가 이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A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격하게 저희한테 쏟아내서 당신들이 경찰이냐 차라리 고소를 해라 왜 약속도 없이 찾아오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또 이제 그 교수실에서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압적으로 저희한테 소리치기도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처음에 반응이 굉장히 격했어요. 그래도 보면 이제 할 말은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A 교수를 지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A 교수를 지목한 이유는 A 교수는 무려 1992년 한체대 조교수로 들어가요. 부교수, 정교수 거쳐서 지금은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 그에 반해 이 조교, 직접 전화를 해서 계좌를 불러주고 돈을 내라 했던 조교들은 약 4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조교들은 바뀌는데 교수는 무려 몇십 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으면 결국 이 돈을 내라고 했고 관리를 했고 실제로 썼던 사람은 교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A 교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조협회에 굉장히 고위 임원인 만큼 권한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실제로 한 체대 내부에서도 자기가 이제 강의하는 데 있어서 좀 특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식의 이제 지목을 했었던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취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체대 체조부 측에서 이제 선수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써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화강윤 기자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저희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제 경기장에서 이 학교 조교가 이 졸업생 선수들을 찾아가서 실제 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뭐 너희가 이제 기부금을 그러니까 계약금을 일부를 얼마를 낸 게 맞냐, 그걸 자발적으로 낸 게 맞냐, 자발적으로 낸 거면 너희가 확인서 좀 써줘라, 너희 실명으로.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없었다는 걸 확인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동의서, 확인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걷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선수들한테, 경기장에서 졸업생 선수들한테, 예, 경기장에서. 이게 뭐 저희들로서는 이걸 이제 본 선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작성하지 않지만 저 경기장에서 저 조교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조교가 동의서를 걷더라라는 걸 본 선수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도 그런 동의서를 걷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한테 많은 증언이, 이제 여러 선수들이 저희한테 이제 증언을 해줬는데, 이건 결국 이제 뭐 굉장한 위력 행사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선수들한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권력이 집중적으로 작동하는 경기장에서 그런 동의서를 걷었다는 것, 그거를 뭐 어떤 선수가 거기다 대고 난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자기의 손으로 자발적으로 냈다는 동의서를 쓰면서 뭐 이런 제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입막음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동의서가 뭐 하여튼 강제 송금 같은 경우에도 학교는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했고, 이 동의서도 자발적으로 작성한 거다고 했는데, 정현 기자가 보기엔 어떤가요? 사실 자발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학계라든지 이제 뭐 대학원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교수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교수 말이 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기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피해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체육계는 그게 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 학년이 7명, 8명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학년 다 합쳐봤자 40명 서로 다 알고 서로 집안에 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사회인데, 그런데 교수가 수십 년 동안 교수 자리를 유지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런 하나의 집단에서 이거를 뭐 돈을 내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동의서를 써달라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A 교수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원하면 써달라 했을 때 이게 그냥 써줄 수 있는 상황이냐, 이 집단은 전혀 그런 집단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학선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국가대표 선발할 때 뭐 1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6명이 나가면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나가면은 한 번도 그 안에 잘 못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뭐 6등하고 7등하고.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체조협회라든지 임원들이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는 게 체조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나가는 절반을 체조협회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각 계에서 추천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가 체조계이기 때문에 내가 선수로서 활약을 할 때 뭐 실업팀을 간다든지 아니면 국가대표가 된다든지 어디 대표로 나간다든지 이럴 때 이 A 교수, 그리고 그 A 교수와 친한 다른 여러 명의 체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그냥 고지고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체조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그때 피해자분들 중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다른 타 팀에서 성적이 좋은데,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는 뭐 지도자, 팀의 힘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선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뭔가 영향력 이런 게 좀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아마 체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끝까지 판다팀 기자들이 체조부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또 한체대 공식 입장도 들었는데 한체대 공식 입장을 보면 이제 체조부랑 약간 분리를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시간 이렇게 벌어졌는데 한체대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 측은 몰랐다. 뭐 10년 넘게 이어진 일을 몰랐다는 건데 이게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는데도 안 했다면 무대뽀인 건데 한체대가 사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한체대가 비리 의혹으로 이렇게 터지고 감사도 받고 했는데 이거를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믿기 힘든 좀 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신문고에서 접수가 돼서 자체 조사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무능한데 이제 무책임까지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조사를 해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좀 이게 사실이냐 뭐 어쩌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연락을 받은 학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뭐 손을 놓은 건지 전혀 없네요, 믿을 수가 없고 외부 기관에서 좀 이거를 이게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장시간 이루어진 만큼 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향후에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좀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부적인 조사들이 좀 꼼꼼하게 또 명확하게 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런 문제 제기 혹은 공익 제보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해봐라 해서 결과적으로 내려온 게 좀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체육계에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전에 뭐 성폭행 혹은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제기되는 게 이 체육계 특성을 외부 기관 너네가 뭘 아냐? 라는 식으로 문제제기가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선수들 빼고 나면 도대체 누가 메달을 딸 것이냐 라는 이유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썼던 사람 또 쓰고 썼던 지도자 또 쓰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외부 기관의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결국 다시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이 뭐 학교 혹은 그 같은 부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문제 개선 없이 이 사태가 넘어가고 다시 또 평화로운 일상이 예전과 같은 일상이 계속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인권위 이 문제를 스포츠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조사해왔던 인권위 측의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번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부 기관, 뭐 경찰, 권익위 외부의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성과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 메달을 따서 국위 선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에 집착하는 이 문화가 좀 바뀌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쥐고 스포츠의 목적을 국제대회에서 승리하고 메달을 따서 나라의 이름을 드높인다, 태극기를 휘날린다. 이 목적이 스포츠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이 문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조직의 위계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인권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 인터뷰 중에 그 말이 기억나요. 우리나라는 스승이 잘 돼야 선수가 잘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스승의 권위가 세진다고. 원래는 선수가 즐겁고 선수가 잘하면서 스승이 같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라는 얘기가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좀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고종현 기자부터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 또 뭐 좀 바라는 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바라는 점은 이제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한체대 A 교수가 주옥 같은 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자신은 국립대학교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약자는 그 A 교수님이 아니라
그 A 교수님 밑에서 계약금 10%를 꾸준히 내왔던 학부생들, 졸업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돈을 왜 냈고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썼고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히 진상규명을 통해서 드러내서 낸 사람이 좀 어디서 썼구나 이 정도라도 좀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A 교수님이 좀 더 진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수환 기자. 네, 이제 저희 보도가 이틀 나가고 나서 조금 새로운 제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취재해온 내용도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추가로 들어온 제보도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용기를 내줬던 저희 이제 피해 선수들 말고 조금 두려워서 나는 말을 못했다. 나는 또 추가로 어떤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동료 선수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씀 주셨던 진상규명. 이 진상규명도 어디까지 이 피해가 컸고 이게 지속이 됐는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제보가 핵심적일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 이제 추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룡 기자. 예,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인터뷰를 했던 피해 선수들 같은 경우에 두려워했지만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밥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사실 이 사람들의 피해 시점은 또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뭔가 그 당시에 피해 받았던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후배를 위한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체족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제보를 해주시고 또 이런 비슷한 유의 피해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한번 그 부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화강 기자. 네, 저도 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실을 얘기해 준 선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좀 평소에 취재할 수 없었던 이제 운동을 그만둔 선수들, 좀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하지 못한 선수들 만났는데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운동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그러니까 배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는 좀 이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좀 더 즐길 수 있고 더 이제 성과만이 아니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네. 피해자분들 중에 저희가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말을 한번 했었어요. 바뀐 다음에 할 말이 많은데 항상 안 바뀌어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가슴에 와닿았는데 사실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미력하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로 저희 그 공식 이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메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SBS 뉴스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끝까지 판다를 클릭하시면 기자들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기자들 소개와 그쪽 메일로 주셔도 저희가 제보를 감사히 받아서 꼭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